부동산 이슈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런 짤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게 뭐 한 2년 된 것 같은데, 신혼부부가 1억으로 8억짜리 집에 사는 법. 내용을 보니까 1.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는 가정하에 2. 남편 된 사람이 4억 정도를 구해서 집을 3. 본인 돈 1억이랑 주담대 3억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게 언제냐면 LTV 40%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일인 거죠. 그러면 부인 된 사람이 남편 된 사람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에 들어간다. 8억짜리 집에 전세 보증한도 4억까지. 뭐 이렇게 하면 1억을 가지고 8억짜리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이런 짤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갑론을박 말이 많아요. 이런 되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냐, 니네 팀에는 부동산 멘토도 없어갖고 이렇게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받아주고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냐면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갭 투자 꼼수 대방출, 이쪽인가? 이쪽인가 보다. 갭 투자 꼼수 대방출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친구 둘이서 집을 사가지고 각자 A 친구 집에 B 친구가 전세자금으로 들어가고 B 친구 집에 A 친구가 전세자금으로 들어가서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거 가지고 크로스해서 사는 꼼수가 있다. 이거랑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아무래도 그냥 친구니까, 와이프랑 하면은 좀 더 서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단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할 거니까 꼼수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일으켜 놓고 한 2, 3년 동안 뭐 어떻게 잘 갚아보든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런 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을 때쯤 그때 가서 혼인신고나 하지 뭐 이런 거 같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되네 안 되네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얘가 이걸 약간 수정해 주시면 이제 1억으로 8억짜리 집을 사는 법은 좀 어렵고요. 최소한 1억 5천, 넉넉하게 하면 2억 정도 있으면 이 8억짜리 집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 중간에 3, 4억 정도가 비는 걸 좀 끌어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 집에 제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신혼부부가 1억으로 8억짜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신랑 1억, 신부 1억, 2억이 있으면 8억짜리 집을 사실 수 있다. 이건 꼼수이긴 한데 현재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떤 댓글들이 막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80%, 90%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된다. 이럴 거면 남들이 다 했지. 실제로 많이 하고 계셔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거야. 자, 8억이 집이 있어요. 네가 1억밖에 없으면 7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담대는 3억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살 수 없죠. 없으니까 3, 4억 정도는 더 융통을 해서 일단 이 집에 등기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더라도 어디서 빌려오든 달러빚을 내든, 사실은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뭐 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에다가 사금융을 좀 융통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8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빼줄 거니까 기간도 오래 안 걸려요. 일주일 정도만 돈을 좀 빌려주렴 라고 하면 생각보다 일주일이면 빌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억짜리 집을 매수를 하고 내가 주담대를 일으켜. 그럼 주담대 얼마까지 나온다? 3억 2천 나오고 내가 원래 돈이 얼마 있다 그랬다? 1억 있잖아요. 뭐 2억 있다고 합시다. 신부랑 신랑이랑 1억씩 모았으니까 2억 있다고 하고 3억 2천이면 5억 2천이잖아요. 5억 2천이면 얼마 모자라요? 그냥 5억이라고 자릅시다. 귀찮으니까. 3억이 모자르잖아요. 이 3억을 남편이 하든 어떤 신부가 전세자금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런 정도의 요지고, 그러면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후순위 대출이 나오냐 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선순위 대출을 받고 후순위 대출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A씨예요.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주담대를 받았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B씨예요. 둘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 대출인 게 아니라 8억짜리 아파트 물건 하나 가지고 A씨가 주담대 3억 2천을 일으켰어.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 요즘 115%, 120% 잡나? 그러니까 뭐 편하게 잡으면 한 4억 정도 담보를 잡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세대출은 최고 금액은 집값의 80%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그러니까 88에 64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까지 된다.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금 한도에서 채권 최고액 차감 금액이 있는 대출 가능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3억 4천이 넘으면 안 해준다는 거고, 그에 대한 80%니까 3억 4천에 대한 80%면 얼마일까요? 한 2억 7, 8천 되겠네요. 뭐 2억 7, 8천인데 쉽게 그냥 3억이라고 합시다. 제가 아까 넉넉하게 2억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뭐 3억 5천이라고 해놓고 여자분이 3억 대출을 뭐 2억 8천의 대출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억 8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돈 2억 하면 4억 8천, 그 다음에 주담대 얼마 받았죠? 3억 2천. 그럼 얼마 돼요? 8억이죠.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냐고요?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돼요. 문제 없어요. 둘이 사실상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집을 구매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사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금융으로 보면 되는 꼼수예요. 그러면 둘이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씨랑 B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얘 집에 얘가 살고 얘 집에 얘가 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혈연 관계면 문제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혈연관계, 내 부모라든가 내 자식한테 이런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데, 친구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친구랑 혈맹을 맺는 거지. 똑같은 원리예요.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도 땡빛으로도 3, 4억을 그러니까 일주일만 쓸 돈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분은 불가능하냐? 이분도 사실 가능해요. 이 8억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어플을 키셔서 매물을 딱 보다 보면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8억 매매 이렇게 써 있는데 세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안고가 뭐지? 옛날에 했는데 전세를 안고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8억짜리 집에 원래 4억짜리 전세를 준 물건이면 8억짜리 집에 전세가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집 내가 원래 매수할 때 이게 갭 투자잖아요. 얼마 든다? 4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사는 거다? 그 집이 전세가 들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발생시키는 거죠. 원래 4억이 들어있으면 주담대가 3억 2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한 3억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전세자금 말고 1억 정도는 비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고 가정했나요? 한 2억은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담대를 일정 부분 하고 일정 부분은 들어올 B씨의 전세자금 대출로 막으면 현금 없이도 세안고 있는 집을 한 다음에 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 B가 들어오는 구조로 그렇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한 2주일짜리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뭐 이 집을 산 다음에 전세자금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담보대출이 이게 1금융권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뭐 약간 저희 마을금고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집에서도 가능하고 세안고 있는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들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기라고 해요. 이 남편 돈 1억, 뭐 아내분 1억 있다고 했잖아요. 이 1억 1억이 모은 돈도 심지어 아닌 거야. 이제 신용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직장인인데 보통 이제 뭐 금융권 직장인이 있네 뭐 이런 분들이 보통 5, 6천 직장인들이면 많이는 아니어도 한 4, 5천 이렇게 또 신용대출이 나와요. 카카오뱅크에 돌려보시면 나오는데 내 돈 모은 돈 5천에 신용대출 5천 여기 또 5천에 5천에서 여기서 처음에 아까 제가 2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가정했는데 신용대출을 뿔로 땡긴 2억 그러니까 실제 내 돈은 한 1억밖에 없는 거지. 디테일하게 파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돈 1억만 있어도 신용대출 풀까지 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집을 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뭐라도 지금 사놓고 싶어요 라는 것 때문에 이런 꼼수의 꼼수까지 발생시켜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정리하자면 1억으로는 좀 힘들지만 현금 1억이 있고 내가 둘이서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면 가능하고 현금 2억이 있는 상태면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금이 사실 1억만 있어도 여기 신용 여기 신용 둘 다 직장인이면 엎어가지고 가능하겠죠. 요즘 이런 영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돈까지 그냥 주택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 이제 꼼수가 나쁘다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게 왜 꼼수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폭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가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는 뭐 LTV도 40%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고가 주택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거나 신혼부부는 그럼 중심지에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아, 회사 근처에 니들은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누구조차고 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도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현금 부자만 살 수 있게, 이게 누구조차고 주거 안정을 하고 부동산을 잡자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꼼수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꼼수가 아니고 신혼부부한테는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혼부부가 LTV 70%, 80%좀 하게 냅두면 안 되나? 신혼부부인데 자기 살 집 사겠다는데 좋은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논란이 많은 꼼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가능한 거고, 세상 일은 이 정도 기본 원리라고 하면 된다, 이거 안 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많이들 하고 있다, 이거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은 너만 못하고 있다, 너만 몰랐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꼼수 요즘 핫하길래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들 건강하십시오.